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내년 20대 총선 인구 산정 기준을 지난 8월 말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에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최종 결론은 다음 달 중순쯤에 나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창, 함양, 산청 국회의원 선거구가 내년 총선에서 유지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 조정획정위원회가 인구 기준을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거창과 함양, 산청 선거구의 지난달 말 인구는 13만 9,437명으로 인구 하한선 13만 9,473명보다 36명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결국 인근 시군과의 통합을 통해서 조정이 예상됩니다. 또 한 지역구의 어떤 선거구 조정이 그다음 지역구에 영향을 미쳐서 연쇄적으로 선거구 조정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김해시의 선거구는 31만 2,131명, 양산시는 29만 7,083명으로 인구 상한선인 27만 8,944명을 넘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해시을은 김해갑과 경계를 조정해 해결할 수 있지만 양산 선거구는 갑과 을로 분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에는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적인 대표성을 띈 우리 지역구 이웃만이 줄어든다면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우리는 이 나라를 믿고 의지할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조정안이 제출되는 다음 달 13일 결정 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창원광장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큰 광장을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고민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계획도시 창원의 상징과 같은 창원광장. 면적은 3만 5천여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큰 원형 공간입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보다 3배나 더 큽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창원광장에 가려면 폭 10m가 넘는 도로를 건너야 해 시민들과 사실상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월드컵 때는 되게 활용도도 좋고 저기서 응원도 하고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딱히 활용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개선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원시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창원광장을 도심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 친화형 광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겨울철 서울광장처럼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하고 K-팝과 함께하는 세계 음식문화축제와 자전거 음악축제, 물총축제 등 다양한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봄에는 자전거와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개최하고 여름에는 물총축제와 영화상영 같은 것이 좋겠고요. 또 주말 특정 시간대 차량 통행을 통제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여가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창원광장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어제부터 추석 명절 전인 25일까지 체불임금 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창원 고용노동지청은 이 기간을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제보 접수와 상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명 이상 집단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서 대응하고 악성 체불업주는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가 통일에 대비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 단감 지원과 통일 루비자 자전거 보내기, 평화통일기원 친선 사격대회 등 문화스포츠 교류 사업 36가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화재 출동이 2번째로 많은 소방서가 바로 김해 소방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김해 서부 소방서가 추가로 문을 열었는데 정작 청사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문을 연 김해 서부소방서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간판도 없이 펼침막만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이전부터 있던 장유 119 안전센터. 소방서 문은 열었지만 청사가 없어 더부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공간이 부족해 차고지를 개조해 사무실을 만드는 등 부서가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너무 비잡고 인원이 수용할 수가 딱 없습니다. 2개 있고 한 가는 지금 현재 현장 대응단이라고 지금 현재 기존 119 장유센터에. 하지만 청사 신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소방서 터를 확보해야 할 김해시와 건축비를 댈 경남소방본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유가 인도 많다 보니까 그쪽에 좀 출동 부족이 많은데 3,400 하려면 참 장유를 하게 되면 대중도 그렇지만 시내에 숨겨놓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리가 좀 있고 하니까. 게다가 소방서마다 갖추는 구조대도 아직 없는 데다 인원도 정원보다 10여 명 적습니다. 급한 대로 소방서 문은 열었지만 시설과 인원 어느 하나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겁니다. 소방대 상물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소방 전체 민원의 처리 건수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안전에 관련된 행정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시설과 인원도 없이 소방서 문만 열면서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최저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아침 저녁으론 제법 쌀쌀한 편인데요. 대신 낮 동안엔 기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오늘 밀양이 26도, 창원이 25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내일과 모레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지나면서 낮에도 조금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많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함안이 10.2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한낮엔 밀양과 창녕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또 동풍이 불면서 동부 내륙과 해안 지역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동이 27도, 진주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은 모든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낮 동안에도 조금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 욕지도가 행정자치부가 선정하는 가을 휴양 테마섬 놀섬으로 뽑혔습니다. 창원시가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을 자전거를 등록하는 시민과 누비자 이용 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6월 12일까지 열리는 2016 고성 공룡 엑스포를 앞두고 40% 할인된 예매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이전했거나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 9곳이 오늘 10시부터 경상대에서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추석 명절 전 비수기를 이용해 어제부터 12일 동안 휴장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휴장 기간 동안 전동기 상부 역사와 메인 감속기 등 전반적인 설비를 정비하고 자체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는 지난달 개장 이후 처음으로 한 달 탑승객 21만 명을 돌파하며 내년 상반기 탑승객 1,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이 추진하는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 주간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의 생산과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전력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기에 전기를 비축했다 많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출인 신고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남에서는 지난 2011년 가출 신고가 2,600여 건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3,100여 건으로 3년 만에 17.8%가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가족의 위기, 범죄 증가 등 가출 증가의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